떨리는 손으로 한 획 한 획 글자와 숫자들을 써내려 갑니다. 오래된 필름처럼 희미해져가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기록하지 못할 어느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생하죠. 기억에 생생한. 인연에 잊을 수 없는 곳이지 뭐. 원통리에서 그래 온갖 도로 하여튼 안 난 데가 없고 뭐 밭에로도 다니고 뭐 안 다닌 데가 없거든. 동서남북으로 하천 넘어서 이제 조금 가면 이제 도로 저 한쪽은 이제 도로가 그리 나가 있어. 도로 그 도로 넘어 나오기 포가집이 한 네대 집이 있었어. 포가집 넘으면 뭐 산이지 뭐. 산세가 험하지를 않았어. 평으로 돼간다. 그거 막 잊을 수 없어. 거기서 그게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은 내가 꼭 가졌는데. 살아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누군가의 기억, 깊은 곳에 자리한 곳. 여기네요. 말씀하신 데가 여기 있는데 못 알아보시겠다. 못 가지. 용기가 없어. 몸이 자꾸 폐쇄가 되지. 몸이 오늘 다루고 또 내일 다루고 말이야. 갈수록 자꾸 폐쇄가 몸이 문제가 자꾸 따라온다 이거. 마음은 갈 수 있는 것 같지. 그러나 행동을 움직이려면 영만 뭐 작년쯤 해도 괜찮지. 작년쯤 해도. 차로 4시간. 구순의 노인에겐 그저 멀기만 한 땅. 그에게 강원도 인제는 그립고도 아픈 곳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으며 전진해야 했던 17의 기억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특히 원통리를 제일 내가 고생을 많이 했더라. 소대가 하천을 건너서다 막 기관총이 막 비오듯이 막 날라오는데 뒤에서 총으로 막 실탄을 막 갖다 쏘는데 안 갈 수 있단 말이지. 앞장서 빨리 오라라고. 아유 그때 생각하면 막 벌벌 떨리고 맞아. 그날 저녁에 또
그 산을 점령해가 올라가 가지고 그걸 들어갔느냐라. 아, 이거 뭐가 물 크다 이 말이야. 아하, 이게 죽은 사체구나 이렇게 내가 얼른 생각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 사람 죽고 위에 뭐 얼굴을 섭적 그냥 덮어놨구나 하는 거. 아, 지긋지긋해서 그때 그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 막 벌벌 떨리고 꿈인가 생각이 다 나고 그래. 지옥이 뭔지 알죠? 아, 지긋지긋해서 그때 17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참혹했던 전쟁터 한가운데 17의 정제봉이 있었습니다. 학도병이 아닌 소년병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6.25 전쟁에 참석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군번을 받으신 분은 6.25 참전 소년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전은 하셨고 희생을 하셨지만 정식 군번을 부여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학도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도병은 1951년 2, 3월경 복교령 발령 이후로 집이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반면에 소년병 어르신들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대 명령이 없이는 집으로 또는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런 엄청난 개입이 발생하는 것이요. 학도병을 기계조치를 하고 소년병은 군번을 주고 군번줄로 목을 묶어놔서 이거를 빼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덮는 기다 이게. 전쟁이 채 끝나기 전 다시 학교로 돌아간 학도병. 그리고 여전히 총을 든 채 군인으로 남아야 했던 소년병. 그들의 운명을 갈랐던 건 7자리 숫자, 군번이었습니다. 군번줄이 없어. 군인이 아닙니다. 이걸 내 죽을 때까지 이거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 군번은 01로 57로 오고서 그래서 그거는 뭐 머릿속에 모시딱배기가 있어. 01로 57로 오고서. 여기요, 나는 알고 있지. 그러네. 도인국민학교, 도인농. 군번을 이어서 받았어. 70년 만에 영합. 진짜 참 처음 들어봤어. 감개무량하지 뭐. 안 죽고 살아가지고 있는 동안 여기를 찾아왔으네. 우리 동료는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막 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지금 누가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다. 지난날에 같이 자라나던 그 성장 그 친한 친구들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내가 어디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 것이 이 내가 기적으로 살았는가 뭐. 난 외교관 그 꿈을 가졌어. 어려서부터.
너 지나가면 물어본다 그래도 너 몇 살이고 몇 살이고 말이지. 군가다 내 지나가면 내가 주말할 때 내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는가 싶어서 말이지. 오랜 기억 속 유난히 겁이 많았던 또 한 명의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나이 15살밖에 안 되니까 누가 호텔에 갈 생각도 안 했지 뭐.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옆집에 이웃에 초상남아 바깥에 못 나갔어. 그때 화장실이 전 바깥에 있었잖아. 겁이 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자꾸는 붙들려다가 그냥 군대 가서 이래가지고 저 멀리로 가다가 저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물치게 니라 누우라고 그랬대. 그럼 니라 누우니까 따라가니까 고마워. 그것도 입대지. 가족분들은 기다리셨겠어요. 우리 이제 가족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물질을 잊어버렸지. 가져가는 것도 우리 식구들도 몰라. 근데 갔는지도 모를 수밖에 떨려갔으니. 장은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물질에 무슨 물어야 돼. 그날 이후 소녀는 물지개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대건중학교도 하는 게 축구. 그래서 이제 고기 지금같이 그때 뭐 고기 있나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타래 이런 말 뚫뚫 말아가지고 그까지 공무원 들어가 차고 이러는데 뭐 그 공부보다 장난치는 게 더 좋고 학교에서 그게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무엇이고 이런 건 없었고. 내 제대까지 나와보니까 고등학생들 쫓아다니고 하는 거 굉장히 부러워서 사실 그게 나도 군대 안 갔으면 짜증했을 안 되는. 그 꿈이야. 전쟁하던 그게 자꾸 나타나. 그저 호에 그거 하면 철범을 나오거든. 머리만 나오거든. 호 편하고 숨어. 근데 둘이 숨어라 하고 얘기하는데 초원에 나는 옆 사람 옆에다 걸리마에 맞아. 그때 하필 그때 뭐 철목을 못 쓰면 철목을 쓰고 있었으면 괜찮았지. 그런데 철목 덮자 초원에 올라오고 아유. 지금도 그 꿈이 안 없어지지. 열다섯에 군인이 된 소녀는 청년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건 제대 증서 한 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중퇴라는 학력뿐. 그리고 60년 후 그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병역의 의무 없이 학창 시절을 빼앗긴 3만 명의 소년을 대신해서였습니다. 헌법 소원을 내 앞으로 냈거든. 소년병 대표로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집에 써져 있어. 그 하도 억울해가지고. 당시 군번도 없이 참전했던 10대 소년병들은 꽃다운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병들의 또 마음은 국가 여전히 차원의 사과와 무겁습니다.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권을 있습니다.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 했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헌법 반대에 글이 나오니까 그게 말 같은 소리다 이거지. 그래서 와이 말도 못하지. 막 억울해가 죽겠고. 그런데 말 수 없지. 우연히 나는 개인이고 저거는 국가인데 상대할 수 없. 헌법재판소의 각하 이유는 청구기간 1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1950년 8월 당시에 시행 중이던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따라서 18세 이하의 소년들에게는 병역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도 없고 징집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소년병들을 징집한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공권력에 대한 침해 행위는 그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리가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결정이 났을 때 아우 이거 뭐 통보가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각하 결정인 거예요. 참 막막했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노? 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항상 그래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정법재판소에서 그래 판결이 나는데 어떡할 기라. 할 수 없지. 지금 생각하면 좀 그거지 억울하지 사실은. 내가 군대 생활 4년 7개월 했거든. 4년 7개월. 내 팔, 저 파편 포탄 떨어져가지고 파편이 이거 맞았지. 지금까지도 막 그게 후유증을 갈까. 그게 아직 남아있지. 안 해본 일이 없지. 노가다를 가나 지금. 세면 그것도 나리고 별짓 다 했어. 근데 나는 발부터 거 이거 저 다친 사람이 뭐 옳게 일할 수 있어?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세면 2번, 3번 있는데 이건 세면 한 번 가지고 절절매니
옳게 그래 대우도 못 받았지 뭐. 그럼 돈 나올 때가 있나? 그렇다고 병신인데 무슨 일을 하겠어? 전쟁은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한 달에 13만 원. 꿈 많던 15소녀는 평생 다친 팔로 막노동을 전전하며 생을 이어와야 했습니다. 헌신이라는 낡고 빛바랜 단어만이 그 고단한 삶에 남았을 뿐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와서 살기가 느껴져서 이런 애들 지원 못 시키겠다. 아흔을 앞둔 소년병들은 끝내 전우회를 해산하고 고령의 재정난으로 지난 4월 결국 전우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더라고. 전망이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것 하면은 이렇게 가겠는데 점점 희망이 줄어든다. 근데 왜 사무실도 없애고 전우회도 해체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시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1996년부터 해산될 때까지 이분들이 5,000원, 10,000원, 10만 원 그냥 있는 대로 수중에서 꺼내셔가지고 모으셔서 이렇게 지내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게 진짜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2020년, 2021년 계속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대구에서요 아버지. 아버지 소년병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오늘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세요. 네, 저희 아버지 대구에 이제 그 어떤 방송국에서 소년병에 대한 얘기를 좀 아버지하고 저하고 소년병 좀 오랫동안 찾아냈잖아요. 시청에 사는 우리 그 누구도 관심 없던 국가조차 잊어버린 소년병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년병 아버지와 그의 아들입니다. 내가 16살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전쟁 나왔을 때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군대 들어왔어. 그때 16살 0248-251인데 전투하고 자고 했는데 제대했는데 그런 기록을 아무도 찾지 않았어. 그래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어디 6.25때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록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사냥을 다니면서 기록하고 싶다 해가지고 녹음해 또 사진 찍고 사진도 받고 녹음기 뭐
이런 걸 사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써서 전국을 다니면서 누워가지고 많이 만났죠, 아버지? 한 300여 명 만났잖아요, 아버지? 300명 만났잖아요. 많이 만났어. 네. 그 300명의 전우들 왜 찾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나도 그냥 사그러지고 죽으니까 안 되니까 기록을 남겨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겼어. 수십 년 동안 찾아낸 인천과 경기 지역 소년병은 316명. 이 낡은 카세트 테이프 안에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육성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정열과 용맹은 하박도의 보배. 이거 시험해 보는 거야. 이 나라의 흥망은 우리의 생명. 이 몸을 다바치어 나라가 흥한다면 죽어물어서 웃으며 꽃이 되리라. 오래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오래 했어? 오래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아버지. 안 알아줘요. 에이. 근데 뭐 저기 우리가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치. 예. 땡큐 인터뷰 고마워요. 고마워. (2004년) 아버지와 아들은 사비를 들여 기록관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낡은 서류, 전역 증서와 전사 통지서, 흩어지고 사라지던 수많은 기억들은 이곳에서 비로소 기록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1996년 7월 15일 날 참전 용사 증서라는 걸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귀하는 6.25에 참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크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는 어떠한 내용이 써 있는데, 그 내용이 훈장이나 명예현양이 아니라 그냥 증명서예요. 그냥 6.25에 참전한 참전 용사 증서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어린 나이에 군대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바는 없지만은 좀 허탈하다. 허탈하다. 내가 왜 군대 갔는지 모르겠다. 좀 그러한 어떠한 그 지나간 일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셔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좀 궁금하시면 아버지 저하고 한번 그 지나간 그 소년병들의 참전 역사를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가도록 하죠. 한 분 한 분 그런 식으로 이제 소년병들 참전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게 된 거죠.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소년병의 역사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좀 우리 민족이 좀 기억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뭔가 써놓으면은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들춰볼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냥 바람은 이러한 기억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거고, 제 세대가
앞선 세대의 아버지 세대에 있던 일을 기록할 어떠한 의무도 있지만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니까. 여린 어깨 위로 조국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던 사진 속 앳된 얼굴들. 그들은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단장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일개 어린 소년병이거든요. 그냥. 네, 너무 소중해서 지금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더 잘 그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자료를 모으고 하나라도 더 들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너무 고맙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희생과 헌신의 수많은 기억들. 우린 어쩌면 그중 가장 미안하고 아픈 기억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5시 또 한 5시 반 이래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향불 밝히고서 목탁을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아미타불 스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 영령들을 거두어 주소. 올해 92, 백발이 된 소년병은 매일 새벽 연부를 외며 속죄 의식을 치릅니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법당을 차린 지 50년, 반세기가 훌쩍 흘렀습니다. 소년병들의 그 거룩한 희생, 거룩한 그 이름 석자가 국민의 가슴에서 영원히 새겨져서 안 잊어졌으면 좋겠다. 이분들을 내가 추모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추모를 해야 되겠다.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소년병에 대한 그 기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년병의 명예 회복. 누구도 응답해주지 않는 그 일에 그는 반평생을 매달려 왔습니다. 입대할 당시에 내가 17살이고 그 위에 형님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반년이 됐고 그때는 소집장이고 뭐 징병 이런 게고 그 거리에서나 도로변에서나 이 정년기에 돼 있는 그 젊은이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 형님이 내보다 열흘 먼저 정확하게 일주일 먼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가지고 그 해는 무사히 보내고 그 이듬해 51년 2월 10일 소양강 지구 전투에서 전선을 했습니다. 끔찍한 포화 속 형을 잃어야 했던 17 소년. 아직도 선명한 형의 얼굴,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한 기억. 035, 0115. 그건 이 머리에 각인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나이를. 군번이라는 거 이게 즉 제2의 자신의 생명이다, 이름이다. 입대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부동 7곡 그 전투에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북당으로 계속 진격을 해 들어가는데 해는 서산에 이제 기울고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능력은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지. 옆에 병사 하나가 바지가랭이를 잡고서 같이 가 그래. 보니까 야 온몸에 피가 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형편에서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는 말이야. 내가 얻고 도망을 할 수도 없고 더 자기를 죽이고 가라는 거야. 한 방 쏘고 가라는 거야. 70년이 됐는데 아니지. 그 전우가 바지가래를 잡고 엄해약하던 그 소리는 지금도 아니죠. 그 지금도 제 생각이 왜 그걸 내가 죽이지를 못했을까? 한 방 땡기시면 편안하게 갔을 건데. 지금 만약 그 시대가 돌아온다면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더라도 군대 안 갑니다. 그 일생을 완전히 거기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소년병 박태선이 하나뿐이 아니래요. 소년들이 다 그런 희생을 겪었습니다. 이 내 자신이 어떤 예우를 받으려는 거 아닙니다. 그 17 철부지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3년 내지 5년 또 7년 이렇게 몸바쳐 싸웠으면 응분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나 그겁니다. 뭐 우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그 희생당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사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참 안 되네.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안식을 찾아 잠든 곳. 여기에 소년병 함영윤이 있습니다. 저 아버님 기일이라든지 또는 뭐 현충일 그리고 한 번씩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부모님 얼굴 보고 갑니다. 2024년 7월 국가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6명의 소년병 중 한 명이지만 그는 끝내 누구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계란이 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바위에 계란 터진 흔적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저 바위에 계란이 많이 터진 흔적도 남겠죠.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는 보겠죠. 누가 이 바위에 계란을 이렇게 던졌나? 왜 던졌을까? 돌아가기 전까지 어떤 답을 못 들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안타까워 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참전에 대한 명예 그것만이라도 회복되셨으면은 남들이 알아주셨으면은 하는 아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평생을 뭐 아버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그 후회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참전 용사라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은 들었지 뭐 후회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역사에서 기억되기 위해 길고도 외로운 싸움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병 윤한수. 대한민국의 마지막 소년병 전후 회장입니다. 윤한수 죽고 나니 내가 갔나 그때 뭐 죽고 나니 그거 못해. 윤한수 일 많이 했어. 일 많이 하고. 그런데 빚을 못 받지 윤한수도. 그래 나중에 윤한수 하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 소년병들 소년 어릴 때 군대 가지고 수비했는 거. 그 수비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더라. 내가 어릴 때 군대 가가지고 참 수고했는데 근데 그때 어릴 때 군대 가서 수고했다 소리 아무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윤한수가. 아이고 그때 말 못하지. 그때 나도 많이 울었고 사실. 자, 아이고, 이제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지금도 노을이 날라가. 돌아가신 윤한수 어르신은 1950년 8월 당시에 부여받은 군번을
끝까지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70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이 낸데. 그렇게 살아오신 대한민국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헌법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일 당시에 윤한수 어르신께서 소년병으로서 직접 징집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고 살아온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장에게 글 한번 올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보내주시던 서류가 여기 있는데요. 게을러서 늦었습니다. 사과합니다. 윤한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게으른 게 누굽니까? 사과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늦은 게 누굽니까? 내 명예 뭐 있나 그래서 이름 알아줬으면 좋겠어. 장성한 청년들도 가가지고 어려운 군대 생활 참 어릴 때 그 했는 거 그거 말해주면 되지. 그거 말해주면 고맙지.